2026년 3월 4일 백악관 아이젠하워 행정관저 트럼프 대통령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아마존, 오라클, xAI까지 미국 빅테크 최고 경영진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서명한 문서의 이름은 요금 납부자 보호 서약. 겉으로 보면 AI 전력 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기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이 문서가 진짜 의미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빅테크가 AI 데이터 센터 전력 문제를 더 이상 기업 개별 문제가 아니라 국가 인프라 문제로 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By 2035, energy demand is expected to more than triple. Under the ratepayer protection pledge we're signing today, the big tech companies are making 5 important commitments to keep utility prices down for American consumers. First, these companies are committing to provide or pay for all power generation and electricity needed for their AI projects, which is massive.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은 빅테크가 직접 책임져라. 자체 발전소를 짓고 송전선과 변전소까지 스스로 부담해라. 겉으로 보면 전력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서약서 한 장이 지금 한국 증시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AI 산업 확대에 따라 미국의 전력 수요가 2035년까지 3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배입니다. 지금 미국 전력망이 감당하는 수준을 완전히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요만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미국 전력망은 상당 부분이 1990년대에 깔린 노후 인프라입니다. 30년 넘은 전력망 위에 AI 데이터 센터라는 전례 없는 전력 수요가 한꺼번에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 미국 상황은 생각보다 더 심각합니다. 데이터 센터는 이미 지어놨는데 전력을 연결하지 못해서 가동을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올해 미국에서 가동 예정이었던 AI 데이터 센터 12기가와트 중 실제 건설이 진행 중인 물량은 5기가와트 수준입니다. 절반 이상이 연기되거나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전력 설비가 부족합니다. 변압기, 개폐기, 케이블, 핵심 장비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병목이 발생한 겁니다. 실제로 미국 현지 전력 장비 납기는 이미 2년 이상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즉 AI 데이터 센터는 늘어나는데 전력 인프라가 따라오지 못하는 구조적 격차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기회가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공백을 누가 메울까요? 바로 한국 기업들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건 기대감이 아니라 이미 시장에서 확인된 흐름입니다. 효성중공업은 최근 주당 300만 원을 돌파하며 코스피 황제주 반열에 올라섰고 LS 일렉트릭 역시 1년 사이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전선주까지 연속적으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전력 인프라 병목이라는 테마에서 자금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9분 기준 코스피는 6581.75포인트, 전일 대비 106.12포인트 플러스 1.64% 상승하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장세에서 유독 매수세가 집중되는 섹터가 있습니다. 전력기기, 전력설비, 전선주입니다. 이미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대형주는 1년 만에 2배, 3배씩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이 지점에서 고민합니다. 너무 오른 거 아닌가? 지금 들어가도 되는 자리인가? 맞습니다. 대형 전력주는 이미 많이 올라온 구간입니다. 밸류에이션 부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전력 슈퍼사이클에서 돈의 흐름은 대형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형 수주가 먼저 나오고 대형사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는 낙수 효과가 중견, 중소형 전력 설비 기업으로 번집니다. 지금 시장에서 봐야 할 건 바로 이 흐름의 이동입니다. 이미 시선이 몰린 대형주가 아니라 그 수혜가 다음으로 옮겨 붙을 수 있는 자리. 오늘 영상에서는 그 흐름 안에서 주목해야 할 전력 설비 관련 종목 3곳을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종목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 섹터가 왜 구조적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AI 수혜 주면 반도체 아닌가? 엔비디아, HBM, 그게 진짜 대장주 아닌가?
맞는 말입니다. 엔비디아는 챗GPT 출시 이후 3년간 945%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비스트라는 635% 올랐고 NRG 에너지와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는 주가가 4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AI 혁명에서 가장 많이 오른 건 엔비디아였지만 AI 혁명에서 가장 오래 갈 자리는 전력입니다. 왜냐면요, 반도체는 한번 만들어서 팔면 끝이에요. 하지만 전력 인프라는 계속 돌려야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하나가 10년, 20년을 돌아가려면 변압기도, 케이블도, 개폐기도 끊임없이 유지되고 교체돼야 해요. 국제에너지기구 IEA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은 2024년 415TWh에서 2030년 945TWh로 2배 이상 증가합니다. 미국만 따로 놓고 보면 2024년 183TWh에서 2030년 426TWh, 133% 폭증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은 노후 전력망 교체 사이클까지 동시에 맞물려 있어요.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는 올해 미국의 신규 전력 설비 증설 규모를 역대 최고 수준인 86기가와트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핵심인데요. 미국은 지금 전력 장비를 자국에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미국 내 생산 캐파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변압기 하나 납품받는데 2년 이상 걸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누가 구원투수로 불려가고 있을까요? 바로 한국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이 25% 관세를 때려도 발주처가 그 관세를 직접 떠안으면서까지 한국 제품을 사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시장이냐? 돈 싸들고 와서 줄 서서 사가는 공급자 우위 시장인 겁니다. 쉽게 말해 지금 한국 전력기기 산업은 전 세계 전력난이 터지는 현장에 유일하게 물건을 빠르게 꽂아줄 수 있는 공급소입니다. 그리고 이 공급소 안에서 지금 가장 강한 에너지를 뿜어내는 자리가 바로 전선과 변압기를 동시에 쥐고 있는 전기장비 섹터입니다. 대중의 시선은 여전히 반도체, HBM, 2차전지에 쏠려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세력은 이미 전력 인프라로 자금을 옮겨 실었어요. 지금부터 그 섹터 안에서 오늘 주목해야 할 종목 3곳을 차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짚어드릴 기업은 대원전선입니다. 1969년 설립돼 코스피에 상장된 50년 업력의 중견 전선 제조사입니다. 이 기업의 경쟁력은 단순합니다. 하지만 강력합니다. 생활용, 산업용 전력 케이블, 통신선, 자동차 전선, 그리고 알루미늄 휴일 사업 부문까지 전력의 혈관이라 불리는 케이블을 직접 만들고 현대기아차 그룹에 OEM으로 납품하는 구조적 거래처까지 확보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 이 기업은 전력과 자동차라는 두 개의 수요축을 동시에 쥐고 있는 멀티 수요 공급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 종목이 튀어오르고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미국 전력망 교체와 AI 데이터 센터라는 두 개의 거대한 수요가 케이블 시장을 덮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 수치를 보시죠. 대원전선의 2025년 3분기 누적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 영업이익은 20.4% 증가, 당기순이익은 75.1% 증가했습니다. 실적 개선세가 본격화된 거죠. 자, 그럼 2025년 전체 실적은 어땠을까요? 2026년 3월 26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제57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은 6,245억 원, 영업이익은 93억 5,100만 원, 당기순이익은 129억 1,600만 원, 전년 대비 매출과 이익이 모두 확대된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기업의 재무 체질이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산 총계는 3,464억 원, 자본 총계는 1,520억 원으로 확대됐어요. 전선 제조사는 구리 가격 변동에 취약하다는 공통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원전선은 원가 절감과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알루미늄 휠 부문 신규 편입을 통해 이 변동성을 분산시키는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이 이 변화를 정확히 감지했습니다. 2026년 4월 23일 대원전선 주가는 하루 만에 29.97% 급등 8,370원을 기록하며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52주 저가 2,235원 대비 누적 상승률
수익률은 274%. 불과 몇 달 사이에 벌어진 움직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숫자는 단순한 수급 급등이 아닙니다. 중소형 전선주 전체로 자금이 번지기 시작했다는 시그널입니다. 효성중공업이 황제주가 되고 LS일렉트릭이 2배로 뛴 이어 그 에너지가 중견 케이블주로 흘러넘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냥 급등한 테마주 아닌가? 아닙니다. 구조적 수혜 근거가 명확합니다. IEA 전망 기준 2030년까지 전 세계 전력망 투자는 연간 4천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글로벌 전력 인프라의 약 70%는 20년 이상 된 노후 설비, 이 교체 사이클이 지금 막 시작됐을 뿐입니다. 위성 발사가 늘수록 지상국 매출이 늘어나듯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케이블 수요도 같이 뜁니다. 그리고 케이블은 한 번 팔고 끝나는 제품이 아닙니다. 전력망이 확장되는 동안 계속 소비되는 구조재입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대원전선은 전력 슈퍼사이클이라는 거대한 파도 안에서 중견 케이블주 대장 자리로 빠르게 재평가되고 있는 종목이에요. 아직 구조적 수의 초입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열광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살펴볼 기업은 일진전기입니다. 1968년 설립된 전선 변압기 종합 중전기 기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원전선이 케이블, 즉 전력의 혈관에 집중하는 기업이라면 이 기업은 심장과 혈관을 동시에 만드는 기업이에요. 무슨 말이냐? 일진전기는 초고압 케이블과 초고압 변압기를 동시에 생산합니다. 데이터 센터 한 곳이 세워지려면 송전선도 깔려야 하고 그 전압을 올리고 내리는 변압기도 설치돼야 해요. 이 기업은 그 두 개를 한 번에 납품할 수 있는 국내 몇 안 되는 기업입니다. 그럼 이 기업이 지금 실제로 어디서 누구한테 얼마나 팔고 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2026년 1월 일진전기는 미국 발전사업자와 약 1억 4천만 달러, 약 1977억 원 규모의 초고압 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단일 계약 기준 역대 최대 수주였습니다. 그리고 불과 석 달 뒤인 2026년 4월 6일 캐나다 알버타주에 건설 예정인 대형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1200억 원 규모의 245kV 초고압 변압기 21대 공급 계약을 또 체결합니다. 이 계약으로 일진전기 중전기 부문 수주 잔고는 약 1조 6천억 원, 달러 기준 약 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결정적 팩트가 나옵니다. 유안타증권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일진전기는 2028년 물량 확보에 이어 2029년 물량까지 상당 부분 수주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년 이상의 매출 가시성을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공장 생산 슬롯이 이미 다 채워져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이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는 게 지금 시장의 가장 큰 공포입니다. 그런데 일진전기는 이미 2029년 매출까지 확보된 상태입니다. 업황이 설령 피크아웃 된다 해도 이 회사는 이미 받아둔 수주를 소화하기만 하면 되는 구조예요. 이게 바로 리레이팅의 핵심 근거입니다. 실적 숫자로도 증명됩니다. 2025년 실적은 매출 2조 원, 영업이익 1,500억 원 돌파, 창사 이래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증권가에서 보는 2026년 전망은 더 강력합니다. 연결 매출액 2조 3,2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8% 증가, 영업이익 2,176억 원으로 43.9% 증가, 특히 고마진인 중전기 부문 영업이익률은 2024년 11.0%에서 2025년 18.3%, 그리고 2026년에는 19.8%까지 단계적으로 레벨업됩니다. 자, 그럼 이제 왜 지금이냐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확산은 송전망 상단, 용량 확장을 동반합니다. 765kV급 상위 계통 증설, 임금 변전소 신설, 기존 계통 보강. 이 과정에서 345kV와 500kV급 설비 수요가 연쇄적으로 터져 나오는 낙수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일진전기는 최대 525kV까지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어요. 해당 전압 구간에서 직접적 수혜를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작년 12월 가동을 시작한 홍성 공장 증설 라인이 올해부터 100% 가동에 들어갑니다. 추가로 확보되는 생산 캐파는 약 4천억 원 규모입니다. 공장을 돌리는 족족 매출로 연결되는 쇼티지, 즉 공급 부족 상태가 이어지고 있어요.
쉽게 말해 이 기업은 지금 주문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들 수 있는 물량보다 주문이 훨씬 많은 거죠. 대원전선이 케이블 낙수 효과의 수혜자라면 일진전기는 변압기 슈퍼사이클의 중심에서 직접 수주를 쓸어 담는 주력 플레이어인 셈입니다. 이 포지션 차이가 두 종목이 한 섹터 안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구조적 역할을 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짚어드릴 기업은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오늘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종목이 바로 이 세 번째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두 기업과는 전혀 다른 포지션에 서 있습니다. 대원전선이 전선 낙수 효과 수혜 기업, 일진전기가 초고압 변압기 슈퍼사이클 주력 기업이었다면 이 히든 종목은 미국 현지 전력망에 가장 밀착해서 매출을 찍고 있는 배전 변압기 전문 기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기관이 지금 몰래 매집하고 있다는 결정적 단서까지 붙습니다. 먼저 이 기업의 구조부터 보시죠. 1986년 설립된 코스닥 상장 중전기 전문기업, 배전용 변압기, 개폐기, GIS 제조 및 판매가 주력 사업입니다. 특히 이 기업이 독보적인 영역은 배전 변압기입니다. 배전 변압기는 전력망의 말단에서 최종 사용처로 전기를 나눠주는 핵심 부품입니다. 쉽게 말해 고속도로의 마지막 톨게이트 같은 설비죠. 데이터 센터, 공장, 주택단지, 이 모든 곳에 전력이 꽂히기 직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장비입니다. 그럼 이 기업이 실제로 어디에 물건을 팔고 있을까요? 미국입니다. 그것도 매출의 90% 이상이 미국 수출입니다. 2022년 56% 수준이던 수출 비중은 2023년 82%, 2024년 92%까지 확대됐습니다. 미국 내 배전 변압기 수요가 폭증하면서 이 기업이 그 수요의 상당 부분을 직접 소화하고 있는 구조예요. 실적도 폭발적이었습니다. 2024년 개별 기준 매출액은 2,627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8% 증가, 영업이익은 978억 원으로 39.4% 증가, 당기순이익은 799억 원으로 41.3% 증가, 영업이익률은 37%, 제조업에서 보기 드문 압도적인 마진율입니다. 단 2025년은 조정을 겪었어요. 미국 현지 업체들의 재고 안정화와 관세 부과 영향으로 매출은 2,240억 원, 당기순이익은 591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각 14.7%, 26%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조정 구간이 구조적 재평가의 출발점이 됩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조정만 일어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5년 12월 22일 이 기업은 미국 전력회사 PSENG, 정식 명칭은 Public Service Electric and Gas Company와 배전 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 규모는 441억 원.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2026년 1월 8일 단가 조정에 따라 이 계약 금액이 약 531억 7,500만 원으로 증액됩니다. 최초 매출액 대비 20.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단순히 물량이 늘어난 게 아니라 단가 자체가 올라간 겁니다. 공급 부족 상태에서 발주처가 가격을 더 쳐주겠다고 먼저 나선 거예요.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가격 결정권이 이 기업 쪽으로 넘어왔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2026년 2월 4일 삼성자산운용이 이 기업 보통주 83만 3,423주, 약 22억 원 규모를 신규 매수했다고 공시합니다. 같은 날, 이 기업은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로버트 보시 코리아의 부동산을 400억 원에 전격 인수합니다. 자산 총액 대비 16.54% 규모의 대규모 투자. 목적은 중대형 변압기 생산 라인 확대입니다. 지금까지 주력이었던 배전 변압기에서 초고압 영역으로 제품군을 확장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기관이 움직이고 생산 캐파가 확장되고 단가가 인상되는 세 가지 흐름이 동시에 터졌습니다. 그것도 불과 2달 사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확장 스토리가 붙습니다. 배당입니다. 이 기업은 2025년 결산 기준 1주당 1,100원 현금 배당을 결정했습니다. 배당률은 3%. 전력기기 섹터에서 고배당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대규모 설비 투자까지 집행할 수 있는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현금 창출 능력이 탄탄하다는 방증이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대원전선이 케이블, 일진전기가 초고압 변압기였다면 이 기업은 배전 변압기의 현지 레퍼런스 왕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지금 중대형 변압기로 확장을 시작했다는 건 일진전기 효성중공업이 선점한 초고압 시장에 정면으로 진입한다는 뜻입니다. 매출의 축이 하나에서 둘, 셋으로 동시에 살아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수준의 미국 현지 레퍼런스와 생산 운영 경험을 후발주자가 따라오려면 시간도 자본도 인증 절차도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합니다. 적어도 5년은 걸리는
되는 진입 장벽입니다. 회전 변압기에서 초고압으로 확장하는 구간은 이 기업이 다음 단계로 재평가되는 결정적 분기점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섹터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다면 궁금하신 건 하나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이 기업 도대체 어디냐? 제 채널 이전 영상들 보시면 종목명을 그대로 공개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상에서 알려드린 종목을 그대로 가져가 본인들의 유료방과 구독자들에게 돈을 받고 종목을 알려주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 영상에서는 히든 종목명을 바로 공개하지 않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최소한의 구독 확인 절차를 거쳐 안내드리는 방식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비용도 받지 않고 구독자들을 위해서 종목을 알려드리는 저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선택한 방식이니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다시 돌아와서 미국 AI 데이터 센터 증설, 미국 노후 전력망 교체. 오늘 소개해드린 공개 이 종목과 히든 종목 모두 이 변화와 직접 맞닿아 있고, 특히 히든 종목은 아직 시장의 시선이 충분히 닿지 못한 전기 장비 관련 종목입니다. 당연히 제가 히든 기업 정보부터 진입 구간, 대응 기준까지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숫자 9번만 남겨주시면 핵심 종목과 함께 어떤 자리에서 진입하고 어디서 익절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종목 안내는 제 채널 구독자분들 기준으로 드리고 있으니 꼭 구독 먼저 해주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러면 종목을 못 받으니 반드시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시장은 늘 다 알려진 뒤에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익은 그 전에 준비한 사람 쪽으로 갑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직 시장의 시선이 닿지 않은 종목들로 찾아오겠습니다.